자, 그럼 이제 2단원, 세계의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2단원의 내용은 그야말로 지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는 다른 선택 과목과 비교했을 때 일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도 있지만 사회과학적인 성격이 강해서 어쩌면 지구과학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여러 가지의 지도나 그래프 같은 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현상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지, 어떤 인간 생활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세계지리인데요. 가끔 너무 어려운 개념 또는 어려운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냥 크게 숨을 한번 쉬시고 이 영상을 따라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첨부했던 학습 노트를 다운로드 하셔서 본격적인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30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후란 무엇인지 기후에 대해서 조금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날씨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정확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되풀이되는 대기 현상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작은 범위에서 바람과 구름, 눈, 비 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으로 날씨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과 별개로 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조금 더 넓은,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후는 크게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이러한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차이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온이 있고, 그리고 강수, 그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후가 되겠고요. 이러한 기후 요인은 지역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기후를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을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위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이 있는 지역 또는 산이 없고 평탄한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후 요소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엄청 높은 곳과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도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고, 또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수증기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나 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다의 흐름. 찬 바다가 흐르는지 따뜻한 바다가 흐르는지에 따라서도 기온과 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단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을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기후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은 기후 요소 중에 첫 번째 기온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하루 동안의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공전에 의해서 1년 동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온을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결정이 되고, 대체로 열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고緯도로 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에 열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야기하는 열적도라는 것은 여기 아래에 첨부해둔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0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왼쪽 편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열적도라는 것은 경도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각각의 경도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열적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죠? 발견하셨나요? 바로 여기 북반구에 있는 열적도는 7월에만 해당이 하고, 남반구를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열적도는 1월에 나타나는 열적도였습니다. 이 7월의 열적도와 1월의 열적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왼편에 제시하고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 방금 우리가 확인한 열적도가 1년 단위로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태양의 고도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 때, 여름 때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름에 북회기선에서 가장 높고, 동지 때 겨울에 남회기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남북회기선 사이의 적도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365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적도가 계절에 따라서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열적도가 북반구에 치우치게 되면 이 북반구에 나타나는 계절과 남반구에 나타나는 계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열적도가 북반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반구의 기온이 더 높다는 얘기니까 북반구의 계절은 그렇죠. 여름이 되는 거고 남반구의 계절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열적도가 남반구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은 남반구의 기온이 더 높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이 되고 남반구의 계절은 여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지역들은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 지구적으로 기온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후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 요소는 바람이었는데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을 해야 그것이 이동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공기의 무게가 지표에 가하는 압력을 의미하는 기압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압의 차이가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건데요. 이때의 흐름은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만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서 이해를 한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저기압 지역에서는 기온이 뜨거운 곳, 기온과 기압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서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 고기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표면이 뜨거워지게 되면 공기는 상승하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공기가 불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가게 되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이 저기압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상승 기류가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잘 만들어지게 되고 구름은 곧 강수가 내려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기압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강하는 힘이 공기가 아래로 무겁게 내려앉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잘 발달하는 고기압 지역에서는 분산되기 때문에 구름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서는 저기압 지역에 비해서 강수가 잘 내리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힘에 의해서 전 지구적인 바람의 흐름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대기대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한번 접해 보았었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대기대순환, 여기 왼편에 제시되고 있는 이 그림은 지구 규모의 열 에너지 이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규모의 대기순환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대기대순환, 이러한 가장 큰 규모의 대기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세계 전체가
일정한 열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어디는 기온이 높은데 어디는 기온이 낮고 어디는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디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열 차이에 인해서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 설명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지구 자전 효과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에서 비롯된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의 흐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순환이 발생하는 직접 순환이 있고 직접 순환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간접 순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적도에서 30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순환은 페렐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도에서 극지방까지 나타나는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접순환 같은 경우는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따라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거나 또는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면서 만들어진 열적 순환을 직접순환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열되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 그리고 냉각된 공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직접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환 중에서 직접순환에 해당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헤들리 순환과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헤들리 순환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극순환이 직접순환이 되겠고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 페렐 순환은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간접순환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0페이지의 자료 1번에도 이 대기 대순환과 그 설명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 그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부근에 보시면 열대 수렴대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30도 부근에서는 아열대 고압대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여기 60도에서는 한대전선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태양의 열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지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적어볼까요? 지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힘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위도 30도 부근에 되면은 하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 일부는 다시 적도 부근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 공기 중에서 일부는 다시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이동한 공기는 다시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과 같이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시 이 극부근의 공기는 이 극지방은 차가운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가득 찬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극부근의 공기는 하강하는 힘이 강해서 하강을 해서 적도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위도 30도 부근이 되면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다시 극지방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름을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각 위도에서는 항상 연중 일정하게 부는 바람, 항상풍이 불게 되는데요. 이 연중 일정한 바람으로 부는 바람을 타걸풍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공기의 흐름 때문에 위도대의 기압 배치에 따라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중위도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 중위도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 이 바람이네요. 중위도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을 옛날에 무역을 위해서 부는 바람, 무역을 할 때 이 바람을 타고 간다라고 해서 이 바람의 이름은 무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는 힘이 때문에 바람이 일정하게 직각으로 불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휘게 되는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북동풍이 불어가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남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중위도 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항상 서쪽에서 편향돼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서쪽에서 편향되어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편서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서풍은 특히나 대륙 서안 기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극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대 전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러한 바람의 이동은 강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온과 바람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수의 요인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